이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입니다. 현대차가 딱 보이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현대차 연말부터 휴머노이드 투입 공식화입니다. 아틀라스를 연말께 그룹 내 생산 현장에 시범 투입하는 등 미래 신사업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 팔아서 낸 실적보다는 이제는 로봇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쟁사도 이제는 토요타가 아니라 테슬라로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로봇주들 상승세는 정말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밸류 대비 많이 고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거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밝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관련 이슈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8년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30년 같은 경우는 고도화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단순 테마에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 초입 구간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이제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적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국내 전체 제조업 중에 한 70% 정도는 3년 내에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로봇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장 빨리 매출 인식이 되는 것들이 뭐냐? 로봇 밸류체인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고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가 구조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구동계 쪽이에요. 예를 들면 감속기, 액추에이터가 차지하고 있는데 SPG라든가 SBB테크 이런 이제 구동계 감속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로봇이라고 해서 다 좋은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 테마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들은 약간 비중을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중심으로 피지컬 AI 다시 한번 밸류체인이 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기업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들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조정받는 구간에는 접근하셔도 좋다. 굳이 지금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2차 전지 보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 LG에서 상장했을 때 미래 밸류에이션을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하니까 미친 듯이 폭등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로봇도 이 같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R&D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또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계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 옥석을 가리려면 또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로봇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서 사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급 봐야 되나요, 요즘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냥 아무따 여전히 대형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한번 순환매가 싹 돌았잖아요.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도 위아래 꼬리가 또 길게 달리기도 했고요. 또 유로메카 같은 종목들도 지금 한번 상승세 나오고 나서 조정을 또 큰 폭으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로봇 종목들을 보면 로보티즈라든지 SPG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그런 로보티즈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이런 중소형 종목들의 순환매 랠리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너무 좀 투기가 좀 과열된 측면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계감을 갖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형주 쪽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그룹주들 지금 좋습니다. 특히 오늘 장 흔들릴 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역행할 정도로 시장이 흔들릴 때 가는 그런 수급이 다양한 곳이 지금 현대차 그룹주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성숙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성장
한다고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한계가 있죠, 이쪽으로 계속. 볼 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성장 산업군이잖아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고, 본격 상용화에 들어서는 이제 시점 자체가 이제 2, 3년 뒤 휴머노이드 시장이 본격 개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현대차 쪽에서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짜 연간 3만 대씩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익성 자체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차는 자동차 이쪽 지금 이슈보다는 로봇 쪽 성장 산업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상 계속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현대차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도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 종목들 봤을 때 추세 견고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 중에서 뭐가 더 각광을 받을까, 그 정도의 좀 차이 내지는 수익률의 좀 차이, 요 정도는 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에서 봤을 때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거래에 처이기도 하고 액추에이터 이제 양산이 나선다고 하잖아요. 네. 액추에이터 양산이 또 나서는 곳이 현대모비스니까 HL 만두랑 현대모비스 때는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를 현대차 쪽에서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배터리를 어느 배터리 셀 기업 걸 이제 쓰느냐라고서 봤을 때 삼성 SDI가 그 기아와 현대 로보틱스 랩과 또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런 로봇 밸류 체인단에 있어서 배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협력 기대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런 밸류 체인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관심도는 더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도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성장 산업인데 이 성장 산업이 내수에서 국한될 게 아니라 해외까지 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가치가 재평가되고, 또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에 대한 기대감도 또 일부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높은 또 순위에 있거든요. 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 바뀜, 이거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알테오젠 지금 내려갔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1, 2위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보면은 최근에 로봇 배터리 이슈도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코프로 이런 그룹주들도 2차 전지에서 지금 로봇 쪽 이슈도 들어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뷰 자체가 계속 로봇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추세 상승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로봇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주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하네 싶었던 섹터를 또 하나 꼽아보자면 방산이 있거든요. 사우디 리스크도 있고, 중동 리스크도 있고, 좀 첨무 수출 기대감까지도 받고 있는 방산인데 실적 시즌에 볼만한 종목 몇 개만 꼽아주세요. 일단은 뭐 빅4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 뭐 현대로템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중동 모멘텀이 강하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대감 말고 중동 쪽 매출이 실제로 높은 것들.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중동형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차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 규모가 9조 원 정도 돼요. 지금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한 달 정도 받으면서 다시 추세 전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지금 지상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 쌓이고 있고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실적 시즌에만 봐야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에어로보다는 조금 더 매력 있는 현대로템은 꾸준히 지켜보자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